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여기는 제주 함덕 앞바다이고 2020년 11월 26일 금요일 오전에 촬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극 진행을 앞둔 분에게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을 상징하는 단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인공의 이름 스크루지이고 다른 하나는 유령입니다. TV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나 크리스마스 특집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기억도 나고 그림책으로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초등학생 시절 제가 주인공 스크루지 역할을 맡아 연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크루지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래전 사망한 동업자의 유령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납니다. 스크루지가 유령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저의 의견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내용을 심리극 진행자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거울 기법과 유령 기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 기법은 심리극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유령 기법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이름 붙인 것으로 무대 위에 주인공이 함께 있지만 다른 연기자들이 주인공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한 척 연기합니다. 저는 주로 주인공이 이 자리에 없는 척하면서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을 때 이 기법을 활용합니다. 스크루지가 만나는 옛 동업자 말리의 유령,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 미래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주인공을 심리극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주인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끄는 심리극 진행자 혹은 보조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극 진행자나 보조자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유령처럼 무섭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유령들은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고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심리극에서 과거, 현재, 미래 장면을 설정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설명과 의견을 들어야 하고 때론 몇 번의 시행착오가 반영된 재현 장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을 따라간 스크루지는 어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떠올리며 흐느낍니다. 스크루지는 독서에 몰입한 어린 스크루지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이젠 너무 늦어버렸어 라는 말을 합니다. 문득 잉여 현실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크루지가 어린 자신을 보면서 항상 연약했어. 산들바람만 불어도 시들시들해질 것 같았으니까. 라고 말하자 유령은 그렇지만 그 애는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크루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유령님이 오라요. 도대체 반박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라고 답합니다. 이 장면을 심리극으로 진행한다면 보조자가 유령 역할을 맡은 것으로 가정하고 주인공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대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령 역할을 맡은 보조자는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대사를 하기 위해 뛰어난 텔레 감각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고 심리극을 진행하는 동안 주인공의 설명을 잘 경청해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역할 바꾸기나 이중자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정보를 수집해서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스크루지는 과거 견습생 시절로 가서 직장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던 추억을 지켜보며 파티 속에 자신이 함께 있는 것처럼 당시 모든 것을 떠올리고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의 자신이 파티를 열어주고 인사를 나누던 고용주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은 마치 현재의 스크루지처럼 고용주가 크리스마스 날 직원들을 위해 돈 몇 푼 쓴 것을 칭찬할 필요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스크루지는 현재의 자신이 아닌 과거의 견습생이었던 자신이 되어 고용주를 옹호합니다. 이미 스크루지는 과거의 자신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직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극으로 변환해 본다면 주인공은 심리극 장면에 깊이 몰입한 것처럼 보이고 과거 밝았던 자신의 모습에 이입된 것처럼 보이며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과거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 소설 속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스크루지가 다시 과거의 자신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문구는 심리극의 거울 기법 그리고 안전한 연극적인 투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크루지는 한 여성과 젊은 스크루지가 대화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를 목격합니다. 소설에서는 한 여성과 관련된 가슴 아픈 과거와 현실을 목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심리극이었다면 이 장면을 의미 있는 잉여 현실로 간주하고 깊이 있게 다루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재 크리스마스의 유령을 따라간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들과 어느 가족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될 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유령은 몇 시간 전 스크루지에게 기부를 요청했던 어느 손님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죽는 게 낫겠지. 그러면 인구 과잉도 줄일 수 있을 테고 말이야. 스크루지는 자신의 이 발언을 후회합니다. 주인공은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을 만나면서 이미 따뜻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유령을 따라서 조카네 집에 방문한 스크루지는 자신을 위해 건배하는 조카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소설의 한 문구를 소개합니다. 유령이 조금만 여유를 주었다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례로 축배를 들고 들리지 않겠지만 몇 마디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스크루지는 유령과 함께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건배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심리극으로 변환해 본다면 유령 기법으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리극 무대 위 주인공은 마음껏 무대 위를 오가면서 말하고 행동하지만 무대 위 다른 사람들은 주인공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모른 척 연기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나타난 미래 크리스마스의 유령을 따라간 스크루지는 자신을 포함한 두 사람의 죽음을 접하고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루지는 자신의 묘비를 보고 오열합니다. 만약 이 상황을 심리극으로 다루어 본다면 자신의 임종 상황을 연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신의 묘비명을 만들어 보는 작업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와 크리스마스의 유령들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난 스크루지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밝고 활기찬 스크루지가 되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물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습은 심리극 본극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주인공이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심리극의 후반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심리극 진행자 관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학 작품 중에는 심리극을 공부하고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되는 대로 또 다른 문학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